자, 오늘 국가직 국어업 시험 보시느라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전체적인 총평 간단히 말씀드리고 차후에 뭐 시험 공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도 국가직 국업 행정법 총론의 이제 가책형 기준으로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난달에 있었던 지방직 구급이 워낙에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문제의 난이도가 한층 상승이 되어 있고 지방직 구급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3개년 최신 판례의 지문도 한 4개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연습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무난한 시험이었겠지만 시험장 분위기에 긴장을 하셨거나 그 기본 개념 그리고 이제 법령 부분에 대한 숙지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생각 이외로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은 제 개인의 견해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간에서 약간 상에 위치하는 중상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합격선의 이제 평균 점수는 지방직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2문제 정도, 90점 정도가 되어야 합격선 평균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직보다는 난이도가 있었으니까 이제 85점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3문제 정도까지는 이제 정답으로 맞추지 못했더라도 합격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그 변별력을 가르는 그 문제가 되는 3문제가 어떤 문제였는가? 첫 번째가 일단 가책형 기준으로 실로 문제가 우리 질서위반의 규제법, 과태료에 관한 법령 문제인데 개념 정의가 정확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법령 문제가 특히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 2개의 문장을 뒤섞어 놓고 오답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뒤 문장 전부 다 법 조문 자체로는 맞는 지문인데 다른 영역의 거를 결합을 시켜놔서 X로 만드는 형태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신 분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자,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으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18번 문제입니다. 문제 형태 자체가 우리 사례형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값 예상하고 요 18번 공시송달의 문제 2문제가 이제 사례형 문제인데 이거는 사례형 문제이기도 하면서 박스형으로 2가지 예시를 주고 있고 이게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널리 알리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자, 똑같은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모습이지만 특정인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한다 그랬죠. 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그 다음에 행정구제 파트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 부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대놓고 물어보는 단독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 꼽는다 그러면은 15번 문제 아니면은 주로 이제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는 요즘 행정행위 유형으로 나오는 인가에 관한 문제이고 15번 문제가 우리 이제 소송 부분의 피고 경정 문제인데 우리 잘 다루지 않는 피고 경정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민사소송법의 용어가 나오니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지문이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것들이니까 소거법으로 정답은 충분히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가에 관련된 지문 전체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인가의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말고는 나머지 전부 인가는 재량으로 놓고 푸시는 게 수험 효율적으로 안전하다. 그거에 기초해서 풀게 되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변별력 가르는 문제는 18번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11번이나 15번 문제 정도로 3문제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 합격선의 평균은 이제 85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중상 정도에 해당이 되었고 영역은 빠짐없이 골고루 나왔는데 우리 종합적인 문제가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강제집행과 과징금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종합문제 하나 그리고 쟁송 파트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당이득을 얘기하는 2문제 정도가 이제 종합문제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영역이나 유형별로는 크게 이제 이질적이지 않고 무난했는데 각각의 선지에서 2개 정도의 지문은 기출문제에서 흔히 보는 것들인데 한 2문제 정도가 바로 답이 안 떨어지는 부분으로 아주 교묘한 스타일의 성격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한 5문제 정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역과 출제 유형, 출제 분야, 난이도 전체적으로 무난했는데 중간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작년 국가직하고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필수 법령에 대한 정확한 숙지 그리고 세 번째는 3개년 최신 판례 위주로 판례 지문도 전통적인 판례 함몰되지 않고 최신 판례까지 꾸준히 대비하시는 전통적인 학습법이 그대로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오늘 수고하신 국가직 국업 총평을 마치고요. 나머지 자세한 이제 해설지와 해설 강의는 추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